안녕하십니까. 조성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AI 스마트 시티의 미래와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는 AI CCTV가 영상을 분석하고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소리까지 분석해서 도시의 위험을 빠르게 찾아내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스마트 시티의 미래의 전망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시티가 단순히 위험을 발견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AI가 도시 곳곳에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게 될수록 시민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는 AI 윤리입니다. AI는 강력한 기술이지만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탑이나 미탁, 편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 책임,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입니다. AI 시대에 단순히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AI와 데이터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 한 문장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스마트 시티는 기술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사람, 윤리와 책임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을 분석해서 사고 위험을 발견하고 역주행 차량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 예방 분야에서는 폭력 의심 상황이나 위험 구역 침입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난 분야에서는 화재와 연기, 군중 밀집, 침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또 AI는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비명, 충돌음, 유리 깨지는 소리와 같은 소리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래쪽을 보면 CCTV뿐만 아니라 자동차, 신호등, 스마트폰, 드론, 로봇, 각종 센서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몇 분 뒤 이 교차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강우량과 수위 정보를 분석해서 이 지하차도는 곧 침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스마트 시티는 사고를 발견한 도시에서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AI가 도시 곳곳을 계속 보고 분석한다면 우리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또
AI가 잘못 판단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미래, 개인정보 보호, AI의 윤리, 미래 인재 역량.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질문들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스마트 시티의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CCTV의 핵심은 영상에서 사람이나 자동차를 찾고 행동을 분석하고 위험상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 스마트 시티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핵심은 하나의 CCTV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에는 이미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CCTV에는 영상 데이터가 발생하고 도로에서는 차량과 교통량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기상 센서에서는 온도와 강수량을 측정하고 환경 센서에서는 미세먼지와 대기 상태를 측정합니다. 스마트폰이나 교통카드에도 이런 관련 데이터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데이터를 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함께 분석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포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I가 강수량, 하천의 수위, 도로 CCTV, 지하차도 수위 센서, 교통량을 함께 분석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현재 물이 차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의 침수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더 일찍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개별 데이터가 아니라 연결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 스마트 시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미래 스마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AI CCTV는 주로 감지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궁중이 밀집했습니다. AI가 이런 사항을 발견하고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AI는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험 감지를 미리 예측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교차로에서 차량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행자도 증가하고 있고 차량 속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호 대기 상황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AI가 함께 분석하면 이 교차로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신호를 조정하거나 경고를 제공하는 등 미리 예방 조치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래 화면에 2가지 흐름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사고 발생, 발견, 대응입니다. 미래 방식은 위험 분석, 예측, 예방입니다. 이것이 미래 AI 스마트 시티의 핵심적인 방향인 것입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뒤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좋은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미래 스마트 시티의 목적은 단순히 사고나 범죄를 막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신호가 곧 바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I와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보행 사항을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신호 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AI가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하면 버스 운행 간격이나 노선을 조정할 수 있고 신호체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측 화면에 보면은 대중교통 최적화와 스마트 신호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시민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단순히 기술이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술을 사용하는 도시입니다. 결국 기술의 목적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래를 보면 AI는 도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 시민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목표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 시티의 발전과 함께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 앞 CCTV에 촬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도 촬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도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AI와 모두 연결되면 도시 안전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저장할까요? 원래 목적과 전혀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이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모든 보행자의 이름과 얼굴을 알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AI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보행자가 몇 명인지,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차량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같은 정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목적에 필요하지 않는 개인정보까지 무조건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필요한 만큼만 수집한다. 이것이 개인정보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개인
식별 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한다면 비식별화입니다. CCTV 영상에는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차량 번호를 가려서 개인을 직접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량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량 번호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 권한 관리입니다. 데이터에 아무나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화면 중앙을 보면 시스템 관리자, 관제 요원, 분석가처럼 역할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과 저장과 보호입니다. 데이터는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전송 과정도 보호해야 합니다. 또 목적이 끝난 데이터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보관하지 않고 안전하게 삭제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도 기록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CCTV를 사용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AI 기술을 사용하면서 시민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과 제도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럼 개인정보 보호의 세 번째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집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통 CCTV 영상, 차량 이동 정보, 신호와 교통량 정보, 보행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갑자기 광고 마케팅이나 개인의 추적, 신용평가와 같이 원래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에서는 네 가지 질문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첫째, 왜 수집하나요?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사용하나요? 정해진 목적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얼마나 보관하나요? 필요한 기간만 보관하고 목적이 끝나면 삭제해야 합니다. 넷째, 누가 접근할 수 있나요? 허가받는 사람만 접근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투명해야 시민도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스마트 시티는 단순히 안전하기만 한 도시가 아니라 안전하면서도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도시여야 합니다. 결국은 안전 강화 플러스 개인 권리 보호 플러스 시민 신뢰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시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I 윤리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AI CCTV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탑을 말씀드렸죠.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는데 AI가 위험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두 명이 장난을 치고 있는데 AI가 싸움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잠시 바닥에 앉아 있는데 쓰러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탑입니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인데 AI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쓰러져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거나 가려진 장소에서 위험 사항이 발생해서 AI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판단했으니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평양입니다. AI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합니다. 그런데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다양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에 치우쳐 있다면 AI도 특정 상황에서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정확도가 몇 %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상황에서도 공정하게 작동하는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AI 성능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책임도 함께 보는 것이 AI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AI가 완벽하지 않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AI 스마트 시티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Human in the loop. 즉 사람의 감독과 개입입니다. 화면을 왼쪽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I가 영상을 분석해서 위험 상황을 감지합니다. 싸움이나 쓰러짐처럼 확인이 필요한 장면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 AI가 관제센터로 알림을 보냅니다. 위치와 시간, 상황 정보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제 요원이 실제 영상을 확인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AI가 잘못 판단하는 것인지 세부 내용을 검토합니다. 네 번째 사람이 최종 판단합니다. 실제 위험 상황인지 오탑인지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필요한 대응 조치입니다. 경찰 출동, 구급차 출동, 안내방송, 신호 제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흐름은 AI 감지, 알림 전송, 사람 확인, 최종 판단, 대응 조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AI는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AI는 사람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AI 빠른 분석의 능력과 사람의 상황 판단 능력이 함께할 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AI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미래 인재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이 AI 개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되기 때문에 몇 가지 기본 역량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와 데이터를 이해 능력입니다. AI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AI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편향되어 있으면 결과도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어떤 결과를 보여줬을 때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AI 답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보다 결과가 만들어진 과정을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AI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이 기술을 사용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더 중요한 중요하겠죠? 이러한 화면의 어린이 보호구역 사례를 살펴본다면 문제의 어린이와 차량의 충돌 위협입니다. AI로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속도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위험하게 가까워지는 상황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시각 또는 음성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발견하고 AI를 활용한 해결 방법을 설계하는 능력이 미래 인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역량을 설명하겠는데요. 세 번째는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AI가 어떤 결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처럼 위험 인물로 판단, 신뢰도를 72%라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믿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야겠죠. 데이터가 충분한가?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고 다양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실수할 가능성이 없는가? 그러니까 오탑, 미탑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겠죠. 특정 그룹에 불리하지 않는가? 성별이나 나이 등 특정 조건에 대한 평행성이 없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정보와 비교해 보았는가? 전문가 의견이나 다른 자료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는 AI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AI 결과를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윤리와 책임의식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I CCTV가 사람을 계속 추적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기술을 실제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개인정보도 안전한가? 누군가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만들어지지 않는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AI를 사용하려면 사람의 권리와 정엄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며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AI 기술은 잘 사용하는 것만큼 책임있게 사용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역량은 협업과 소통의 능력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AI 전문가 한 사람이 혼자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화면을 보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AI 전문가는 AI 모델과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시스템과 플랫폼을 만듭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 공간과 시설을 설계합니다.
교통 전문가는 교통 흐름과 신호 운영을 분석합니다. 경찰은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을 담당합니다. 소방은 재난 대응과 구조 구급을 담당합니다. 행정 전문가는 정책을 만들고 행정을 지원합니다. 법률과 윤리 전문가는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법적 문제를 검토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할 실제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미래에는 자기의 분야의 전문 지식만 잘 아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다른 분야의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전문성을 이해하며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다면 기술 역량 플러스 소통과 협업 능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래의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주인공은 기술 하나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위험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중심이지만 미래에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시민 맞춤 서비스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술과 보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수집한 데이터는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AI 윤리입니다. AI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탐과 미탑이 있을 수 있고 데이터의 평양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하며 공정과 책임 있게 AI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입니다. 다시 말해 AI 데이터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비판과 사고, 윤리와 책임의식, 협업과 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스마트 시티는 기술, 안전, 편의, 윤리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으로 더 나은 도시가 됩니다. 다시 말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미래 AI 스마트 시티의 중요한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CCTV를 없애는 것인지, 사고 발생 후에만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협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가능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까요?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세 번째입니다. 실제 위험 상황을 AI가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오탐과 미탑의 차이를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AI 판단을 사람이 확인하고 최종 결정하는 방식과 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AI 시대 미래 인재에 필요한 역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프로그램을 빠르게 사용하는 것 능력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AI와 데이터 이해,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윤리, 협업 능력이 함께 필요할까요? 이거 생각해서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4강
그리고 전체 강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AI는 사람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마트 시티는 AI가 가장 많은 도시가 아니라 AI를 사람을 위해 올바르고 책임있게 사용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기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결과를 믿어도 될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미래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감사합니다.